세계는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서로 다른 얼굴 모양만큼 개성과 인격 또한 다르다. 지구상 237개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나라마다 문화와 경제 수준이 다르고 언어도 가지각색이다. 개인의 인격처럼 국가의 품격인 국격도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다. 국격은 한 나라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일일 생활권이 된 글로벌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와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왠지 어색한 발음으로 목이 터져라 소녀시대를 열광하는 이들. 베트남의 10대 청소년들이다. 왜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가수를 이토록 외치는 것일까?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본다. 짙은 비취색 바다에 2,000개 이상의 무수한 기암괴석들이 서 있는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하롱베이. 이곳은 중국 명승지를 연상시켜 바다의 계림이라 불리울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한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다. 하롱베이가 베트남을 대표한다면 거리를 뒤덮는 수많은 오토바이의 행렬 또한 베트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다. 이제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은 거리의 혼잡함을 보여주기보다는 베트남 경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다. 1987년에 제작되어 화제가 된 영화 굿모닝 베트남. 베트남전 당시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시각에서 베트남의 사회상과 전쟁의 현실을 사실감 있게 보여준 영화다. 당시 영화 속 베트남은 전쟁의 암울함만이 가득했지만 현재는 풍부한 원유와 광물 자원, 그리고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20, 30대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는 기회와 가능성의 나라 베트남으로 불린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센터. 오늘은 한국이 베트남과의 수교 17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날이다. 오늘 한배 우정 페스티벌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더 친근하게 또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행사의 첫날을 기념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 무용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잠시 후 양국의 유명 연예인이 참여하는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한국 연예인들의 등장으로 베트남 10대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다. 발음은 정확치 않아도 한국 가수의 입에 맞춰 노랫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들. 한류의 참모습을 직접 느끼는 순간이다. 베트남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을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행복했고 그래서 덕분에 그 기를 받고 열심히 공연도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 있으면 베트남에 와서 멋진 공연 많이 보여드릴게요. 또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한국 가수가 묵고 있는 호텔 앞은 이미 베트남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먼 발치에서라도 한국 가수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 아침부터 모여든 그들. 한국 가수에 대한 베트남 젊은이들의 애정은 한국 팬 못지않게 뜨거웠다. They are
Sonicide is wonderful night girl. They're very beautiful. They're very talented, and I love them very much. Sonicide, fighting! We all, our Vietnamese soul love Sonicide so much. Sonicide, fighting! 한류가 베트남 대중문화의 뿌리를 내리면서 베트남 사회는 또 다른 한국을 방불케 합니다. 청아인지 먹구름이 끼었는지 어떻게 한다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 이어 중동, 아프리카까지 한류를 전파하고 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선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베이징 올림픽 중계로 결방되자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 쇄도로 올림픽 방송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인도에선 주인공 장금의 시련과 극복 과정을 보고 삶의 의미와 용기를 되찾았다는 편지를 국내 언론사에 보낼 정도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은 상상 이상이다. 아울러 기내식을 한식으로 서비스하는 외국 항공사가 생길 정도로 한식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인 식당. 올해로 베트남 정착 10년째인 이원국 사장도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손님 중 대부분이 베트남 사람일 정도로 한국 음식은 이미 그들의 중요한 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이 사장 또한 자부심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한국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 저희 여기 식당에도 손님 비중이 베트남 손님의 한 80% 이상 되고, 나머지 이제 한국 손님하고 우리 한국 손님하고 일본 손님 이런 분들 오시죠. 이렇게 한식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한배 수교 행사 가운데 음식 축제는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 단연 인기를 보였다. 비빔밥, 김치 등 대표 한국 음식들이 소개되면서 한식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 음식을 맛보는 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이 마련됐다. 음악과 드라마가 한류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한국의 음식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저희가 베트남이 신흥국가 중에서는 지금 경제 성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대장금이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열풍이 좀 있어서 호감도도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마켓 조사들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 실제 베트남 분들이 그러니까 한식을 직접 만드는 체험들은 못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한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고 또 시식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근간으로 한 한류는 국가 브랜드 제고에 어떤 역할을 할까? 한류가 가장 전성기였던 2004년과 2005년의 자료를 보면 한류가 해외에서의 한국 이미지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한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한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8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효과뿐만 아니라 비계량적인 효과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크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한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연도별 경제적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선 반한류 정서가 확산되면서 한국 드라마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일본에는 수출 단가마저 하락하고 있다. 문화가 시대를 대변하는 거울인 만큼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열기가 점차 식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 한류를 대신할 새로운 한류는 없는 것인가? 많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처음으로 접하는 그 수단이 바로 한류라는 점에서, 또한 그 한류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류라는 게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제고를 시키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한식이라든가 한글, 유해교적인 그런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 진출을 하는 그런 어떤 한류의 확산 과정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한류를 문화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 하는 경제 한류의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 이튿날 한배 수교 행사의 하나로 양국 경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한국은 베트남을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의 중점 지원국으로 선정한 만큼 이번 행사의 취지도 경제협력 파트너의 이미지 전파가 가장 크다. 행사 전 태권도 시범과 베트남 전통 공연으로 행사장은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일주일간 개최된 한배 주간 행사에는 유난히 경제 관련 행사가 많다. 그만큼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 한류보다 국가 간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한류가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은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게 할까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8만 5천 명. 연간 50만 명이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는 요즘,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베트남은 우리가 이제 수교 17주년이 금년도 됐는데, 그동안 이제 짧은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유사해서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진 나라이죠.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의 최상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운 이웃이 됐습니다. Hiện nay thì Hàn Quốc đang là nhà đầu tư hàng đầu ở Việt Nam, và các cái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ầu tư ở Việt Nam thì phần lớn là thành công và có hiệu quả rất là cao. Trước đây thì các cái doanh nghiệp của Hàn Quốc chủ yếu đầu tư vào trong các lĩnh vực sử dụng nhiều lao động như dệt may, giày dép. Nhưng mà hiện nay thì đầu tư của Hàn Quốc đang có cái xu hướng chuyển dịch sang những cái lĩnh vực đầu tư quan trọng mà nền kinh tế Việt Nam đang rất là khuyến khích. Đó chính là đầu tư vào các cái lĩnh vực bất động sản, đầu tư vào lĩnh vực dịch vụ và đầu tư vào những cái ngành công nghệ cao có giá trị gia tăng lớn. Cho nên có một cái sự chuyển hướng và nâng cao cái chất lượng đầu tư của Hàn Quốc của Việt Nam.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처럼 베트남 경제는 쉼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재차 8%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2009년 베트남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총 20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2008년 GDP 890억 달러를 감안할 때 베트남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상호 연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 한류는 그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로 행사 기간 중 한배 CEO 포럼에 참석한 대통령도 양국 간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우리 한국 기업이 이곳에 투자를 하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베트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대한민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높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는 기업인들이다. 기업인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발전시키는 주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경제의 바탕인데, 이번에 또 베트남이
시장 경제 원리를 인정하는 위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베트남이 더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그 나라들과 협력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 중심에 선 것은 기업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펼치는 경제활동, 즉 경제한류는 이제 문화한류를 대신해서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 상호 발전과 상호 경쟁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기술을 직접 체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베트남 국경과 맞닿은 캄보디아다.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다. 내전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킬링필드. 1975년부터 4년 동안 이곳에서 당시 인구 7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쟁의 아픈 상처를 딛고 캄보디아는 농촌 근대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바람몰이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전파되면서 조용하던 캄보디아 농경사회가 숨가쁜 개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바떼이 마을. 이곳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농촌 지역개발 모델의 시범사업지로 꼽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마친 곳이다. 이제는 우물 펌프가 들어서고 저수지 개보수를 통해 한 해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기계와 트럭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마을의 공동기금도 조금씩 늘어났다. 이 모든 일이 기존에 없던 마을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농촌 개발이 이뤄진 것이다. នៅក្នុងភូមិរបស់យើងខ្ញុំវាមានចំនួនដូចជាស្នាក់ការភូមិផ្លូវលំចំនួន 1775 ម៉ែត្រ ម៉ាស៊ីនភ្ជួរចំនួន 10 គ្រឿង ម៉ាស៊ីនបោកស្រូវមួយ ឡានដឹកជញ្ជូនមួយធនហើយម៉ាស៊ីនបូមទឹកចំនួន 10 គ្រឿង អំពីការ៉េដែលជួយមកហ្នឹងមានសេចក្តីត្រេកអររីករាយសប្បាយចិត្តដោយសារជួយប្រជាជនបានទាន់ពេលវេលាបាទហើយឲ្យប្រជាជនមានការងារធ្វើបន្តរហូតបាទ 이제는 한국형 농촌 개발 모델에 현지 정부도 깜짝 놀란 반응이다. គឺថាខ្ញុំនៅចាំបានពាក្យថ្នាក់ដឹកនាំយើងនិយាយថានៅពេលដែលយើងត្រូវការពីណាឲ្យយើងថាមិនសំខាន់ដៃនឹងពណ៌សឬពណ៌ខ្មៅទេគឺយើងទទួលយកទាំងអស់អញ្ចឹងខ្ញុំគិតថាអំណោយរបស់រដ្ឋាភិបាលកូរ៉េក៏ដូចជាប្រជាជនកូរ៉េចំពោះប្រជាជនកម្ពុជាគឺចំពេលល្អណាស់ដែលយើងកំពុងតែត្រូវការសម្រាប់ស្ដារនិងកសាងសេដ្ឋកិច្ច 하지만 한국의 농촌 지역 개발 모델은 기존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의 원조와는 전혀 다르다. 선진국의 일방적인 경제 원조가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사람들의 평가는 이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걸 실제로 한국은 해주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원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어떻게 이 나라에 잘 전수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우리 경험을 그대로 이식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발전 경험을 녹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발전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이 있고 또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발전을 하는데 유용하게 이제 어떻게 참고를 해서 전수를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해외 현지에 나가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경제 한류를 통해 지원국과 수혜국 간의 경제 관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브랜드, 즉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바로 민간 외교대사이자 국가 브랜드 전도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 한류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점수는 몇 점일까? 미디움 레어. 세계인들에게 멋진 당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아놀트 로퍼가 개발한 국가 브랜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국 50개 가운데 33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수출과 이민 투자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사람과 관광 분야에서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지만 코리아라는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의 해외에서 브랜드 값어치는 우리나라 국가의 브랜드 값어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기업의 브랜드 값어치를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미국과 일본의 15분의 1, 5분의 1 수준이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26분의 1, 6분의 1에 각각 그쳤다. 이렇게 한국 브랜드의 저평가 현상은 한국산 상품 가격에 악영향을 줘 동일 제품이라도 한국산은 미국산에 비해 66% 수준으로 가치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1%만 상승해도 약 12조 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결국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가 국가 브랜드 관리에 나설 때다. 문화를 넘어 경제 한류라는 수단을 이용해 국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 때문에 올 초 청와대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브랜드가 힘이 드는 시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전략을 내놓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도국으로 전수해 경제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2013년까지 국가 브랜드를 15위까지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기업과 개인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는 게 우선이다. 해외 현지에서 자원봉사하는 것만큼이나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자사상품의 브랜드는 물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적극 알려야 한다. 또 한 자릿수인 글로벌 대기업 수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 브랜드 수가 늘어날수록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이제는 참 브랜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고 또 그와 같은 인식 속에서 브랜드 값어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가짐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하시나 또 외국에서 손님 오는 사람을 반기는 우리 국민들이 나는 브랜드 대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움직이면 쉽게 한국의 국위라 그럴까 한국이 사랑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Đối với tôi, văn hóa của Hàn Quốc thì thực sự là một kho tàng cần được khám phá như Feeling is very happy and gratitude to the Korean government that provide this one. Very happy. 김치는 너무 매워요. 근데 계속 먹으면 좋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로 작년에 기준으로 13위 그리고 올해는 10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말까지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국가 브랜드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Korean people and Korean audience tonight, I would like to say they are very enthusiastic and they are awesome. 한국 사랑해요.
코리아라는 브랜드는 이제 하나가 아니다. 국민 5천만 명 모두가 국가 브랜드 전도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해야 외국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나라가 된다. 개별 기업들도 브랜드 디스카운트를 없앨 실천력을 발휘해 브랜드 프리미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국민과 기업 모두가 국가 브랜드 전도사라는 신념을 갖고 동참해야만 코리아의 혼을 심을 수 있습니다.